하이피쉬윌 블록2 양산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결정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625억 원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KFB1 블록2 양산 착수를 위한 내년도 첫 예산 625억 원 편성을 의결하면서 비용 폭증 때문에 생산 시기를 늦추거나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논의는 일단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단순히 625억 원이 확보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력화 일정과 KF-21의 수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판단까지 연결된 첫 단추가 다시 끼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블록2 후속 양산 비용이었습니다. 당초 80대 양산에 필요한 비용은 약 14조 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토에서는 약 18조 400억 원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증가분만 약 4조 900억 원 이상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5%가 증가한 셈입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4조 원 이상이 추가된다는 것은 단순한 오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부담 때문에 양산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과 생산량을 나눠 진행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비용이 오른 이유도 분명합니다. 물가가 올랐고 환율 부담이 커졌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부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K-21의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구성품 가운데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아있고 환율이 움직이면 같은 부품을 사더라도 원화 기준 비용은 달라집니다. 해외 업체가 공급하는 캐노피 관련 부품처럼 가격 인상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물가, 환율 공급망, 수입 부품 가격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블록2 양산비가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80대 후속 양산 물량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40대 단위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더 나아가 전력화 시점을 2년에서 3년 정도 늦추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늘려 연간 예산 부담을 낮추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다면 생산 속도를 낮춰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투기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기도 합니다. 몇 년을 늦춘다고 해서 물가와 부품 가격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산 라인을 오래 유지해야 하면 다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KF-21 블록 1 초도 양산 40대는 한때 20대와 20대로 나뉘어 추진됐습니다. 당시에도 기술적 논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과 세수 부족이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은 국가 세수 전망입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은 약 3조 큐입 2조 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은 396조 원 이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은 더 올라갑니다. 정부 전망은 약 4조 2조 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은 약 4조 16조 원입니다. 올해 301조 원대에서 내년 4조 10조 원대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산업의 실적과 수출 개선이 거론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한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과 반도체가 연결됩니다. 전투기 생산 라인과 반도체 생산 라인은 전혀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국가 재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결돼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대형 무기체계 사업은 가장 먼저 연차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수가 늘어나면 이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커집니다. 625억 원이라는 첫 예산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블록2 개발비와 별도로 실제 양산 착수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향보다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물론 6기 25억 원만으로 18조 원이 넘는 전체 후속 양산 비용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여러 해에 걸쳐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계속 필요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세수 증가가 몇 년 동안 이어질지도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예정대로 끼웠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한번 양산 일정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공군 전력화뿐 아니라 업체 생산 계획, 부품 공급망, 수출 협상 일정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사업 전체를 더 길게 보면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개발비와 양산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동안의 운용 유지비까지 모두 더하면 약 6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추산이 언급됩니다. 단순히 30조 원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항공전력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용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KF-21 개발 초기에도 10년 이상 필요성과 비용 기술적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개발 단계에 큰 고비를 넘은 상황에서 논쟁의 중심이 양산 비용과 다음 세대 전투기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블록2가 중요한 이유는 KF-1이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블록 1이 초기 공대공 임무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화된다면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임무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 단계가 계획대로 완성돼야 한국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것인지, 해외 파트너와 공동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F-47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새로운 차세대 항공 전력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여러 6세대 전투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독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혼자 개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상대가 한국을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그 기준점 가운데 하나가 KF-21 블록 2입니다.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체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핵심 센서와 무장 통합 경험을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2 양산을 단순히 80대의 추가 생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 항공전력의 다음 20년을 결정할 기술적 시험대이자 산업 기반의 연속성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수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6천억 원 수준으로 조정했고 이에 맞춰 기술 이전과 가치 이전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초기에는 약 50대 수준의 도입 구상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셜 역대 도입 가능성이 주요 숫자로 언급됩니다. 16대면 대략 1개 대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사업을 완전히 끊기보다 5천억 원 규모로 정리하고 첫 해외 고객 후보로 이어가는 것이 수출 실적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시제기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 대의 시제기 제공 이야기가 혼재돼 있었지만 현재 논의의 핵심은 시제기 일대화 조정된 기술 패키지입니다. 분담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이전되는 기술과 지원 범위도 그에 맞춰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KF-21 6대 수출 협상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최초의 해외 운용 사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는 첫 고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운용국이 생겨야 후속 국가가 성능과 유지, 비용 군수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도입 문제에는 수출 금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 지원 비율을 85%로 할 것인지 100%에 가깝게 구성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기체 가격만 지불한다고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훈련 정비, 예비 부품 무장, 장기 군수 지원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구매국의 자금 조달 구조가 계약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다른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궁 2 구매 관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KF-21 공동개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대형 사업을 정리하면 방공체계와 다른 방산 협력으로 관계를 확장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결국 KF-21 수출은 전투기 한 종류만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의 신뢰와 후속 사업에 영향을 주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은 국산화입니다. 하지만 국산화율 100%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면 개발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미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부품까지 중복 개발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운용 유지비까지 약 6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는 사업에서 무조건적인 국산화는 전체 비용을 더 키울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선택적인 국산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AESA 레이더와 국방 반도체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더를 구성하는 주요 반도체 소자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해외 수출 승인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레이더 관련 소자와 반도체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했고 미국 업체가 일본 업체 등의 부품을 받아 구성품을 완성한 뒤 한국에 공급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최종 공급 업체가 미국이라고 해도 실제 부품 공급망은 여러 나라에 걸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 소자 비중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기체계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는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면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소자를 국내에서 확보하면 수출 협상에서 제약을 줄이고 유지 보수 과정에서도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직접적인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현재 KF-21의 모든 핵심 부품이 즉시 국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언급되는 국산화율 목표는 약 65%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산을 진행하면서 경제성과 전략성이 높은 부품을 하나씩 국내 기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레이더 소자와 국방 반도체처럼 수출과 전시 조달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를 우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엔진 역시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항공 엔진 국산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계획된 KF-21 120대에 국산 전투기 엔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120대 전력화 계획과 별개로 향후 차세대 항공기와 6세대 전투기 사업을 바라보며 엔진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체 설계 능력이 있어도 엔진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과 수출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 블록2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14조, 이 400억 원 수준이던 후속 양산 예상 비용이 18조 400억 원 안팎까지 올라 약 4조 주비백억 원 이상 증가했고 약 29.5%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둘째는 일정입니다. 80대 양산을 40대 단위로 나누거나 전력화를 2년에서 3년 늦추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6,225억 원의 첫 양산 예산이 의결되면서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셋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블록2를 완성해야 한국이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과 국제 공동 개발 사이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 390.2조 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36조 원 이상, 내년 정부 전망 42조 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416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직결됩니다. 반도체 산업이 세수를 뒷받침하면 KF-21뿐 아니라 잠수함 미사일 차세대 전투기 같은 다른 대형 국방 사업에도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했을 당시 세계 약 200개 국가 가운데
192건에 가까운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이었다는 비교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고 가나보다도 평균 소득이 낮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후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산업국가로 올라섰고 그 과정에서 윗세대가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일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두 세대에 걸친 고강도 산업화가 현재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입니다. 이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5세대급 기술을 축적하며 6세대 전투기 진입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현무 5 같은 전략 전력까지 거론될 정도로 국방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돈과 산업 기반 공급망이 동시에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18조 원이 넘는 블록2 후속 양산 사업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의사결정의 첫 신호입니다. 비용이 늘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세수 증가가 지속될지, 환율과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해외 부품 가격과 공급망이 안정될지, 인도네시아 쉔력대 수출 협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수출 금융 85%와 100% 사이의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KF-21 블록2 양산의 첫 번째 재정 고비는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진짜 결승선은 80대를 더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120대 전력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30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군수체계를 만들고 AESA 레이더와 국방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의 국산 비중을 높이고 해외 수출 실적까지 확보한 뒤 그 경험을 6세대 전투기로 연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JA-21 블록2가 예정대로 완성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국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전투기의 개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KF-21의 가장 큰 적은 기술 부족보다 시간과 비용입니다. 하지만 625억 원의 첫 예산이 통과되면서 최소한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14조 400억 원에서 18조 400억 원 안팎으로 치솟은 비용 약 29.5%의 증가, 80대 후속 양산, 120대 전체 전력화, 인도네시아 대 수출 가능성, 6천억 원 분담금 국산화율 약 65%, 그리고 30년간 약 6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전체 비용. 이 숫자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한국은 KF-21을 끝까지 계획대로 완성하고 그 다음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답을 결정할 첫 번째 예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